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세트산 성분이 뭐냐면 탄수화물 흡수가 빨리 되면 당이 확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30%나 줄여줘요. 그래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없는 건데 실제 연구에서도 식전 에사비를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이 20-30%더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에사비가 무조건 좋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에사비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에사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단순하게 한 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냥 발효된 사과 식초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유익균이 많고 그 유익균을 제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먹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그런 반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사비라고 부르는 건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뜻이고 이건 발효 사과 식초라는 뜻이에요. 제가 에사비를 알게 된 건 같이 일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진료를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약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위산 조절도 안 되고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근데 또 내시경을 하거나 어떤 검사를 하면 정확한 그런 원인은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에사비라는 걸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사비를 그냥 식전에 물에 타가지고 그냥 마시기 시작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병원에서 당직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생리통도 진짜 진통제 하루 8알 먹고 피부과는 1년에 1,500만 원 쓸 정도로 많이 가보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는 염증약도 꼭 먹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위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갔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약들을 먹고 나한테 맞지 않은 음식들을 그걸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피부에 당연히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에사비 하나만 딱 추가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뭐 식단이고 뭐고 관심은 있었지만 난 좋은 걸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사비 한 스푼을 그냥 식전에 한 스푼을 먹었는데 첫날이었는데 진짜 좀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일주일 정도를 제가 먹고 2주일 정도를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여드름이 안 나는 거예요. 생리를 하는데도 원래 생리하면 턱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진짜 약이다. 약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에사비에 대해서 빡 파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들어있던 마더라는 그런 효소가 있었고 마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속 더부룩함이나 좀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전반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첫 시작이 에사비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DM이나 뭐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많이 주시는 게 근데 저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에사비를 못 먹겠어요. 식초 속 쓰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사비 자체가 위산 분비를 좀 자극을 해서 저위산증이신 분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안 나오면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셔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근데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지금은 안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사 개선에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뭐 혈당이라든지 간 해독 뭐 그런 루틴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처럼 식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중에 드셔도 되고요. 식후 20분 있다가 물에 많이 희석을 해서 보통 1대10으로 희석해서 드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대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서 드셔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 식초 안에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에사비가 있고 사과식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사과식초잖아요. 일반 마트에서도 그렇고. 그럼 두 개 비슷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사비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은 식초이고 이 사과식초는 보통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건 정제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고온 살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에사비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첨가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당도 많이 첨가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에사비를 무조건적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만드실 수는 있는데 이게 만드시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입장벽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좋은 에사비, 잘 발효된 에사비를 사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기농 사과 3, 4개를 준비하고 물을 부어서 설탕이나 꿀을 좀 넣을 거예요. 설탕이나 꿀은 뭐 당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결국에는 식초 성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2, 3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위생 관리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사비는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에 좋아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트렌드로, 지금이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과거에 살도 많이 쪄봤었고 빠지기도 해봤는데 이 혈당을 잡으면 살이 쉽게 찌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일을 할 때도 다이어트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약으로 조절이 되나? 하면 아니에요. 한 번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먹고 나서 계속 그걸 복용해야 되는데, 사실 6개월 후에 오세요 해서 오시면 체중이 많이 줄어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쪘으면 쪘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약은 정말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이런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세트산 성분이 뭐냐면 탄수화물 흡수가 빨리 되면 당이 확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30%나 줄여줘요. 그래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혈당 롤러코스터가 안 생기면 당연히 내 몸중에 염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부도 점점 여드름, 뭐 트러블 그런 게 좀 개선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살도 빼지만 피부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식욕이 막 폭발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사비를 식전에 한 컵 드시게 되면 정말 가장 좋은 게 식욕이 좀 억제가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좀 줄여주는 건데, 렙틴, 아까 말씀드렸던 포만감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과하게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이거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아까 이제 탄수화물 흡수를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 흡수를 하면서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하려는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밀레이스가 나오는 작용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근데 식후에 혈당이 만약에 당으로 확 바뀌면 이렇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막 급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식후에 혈당이 완만하게 되면 인슐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당이 막 올라가면 인슐린이 당을 낮추려고 막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좀 막아주게 되니까 지방 저장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식전 에사비를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이 실제로 20-30% 더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보고 있는 닥터 라이블리님의 책인 해독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너무 속이 안 좋고 뭐 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무조건 위부터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위산이 나오지 않는데 장부터 고치면 의미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에사비예요. 그래서 닥터 라이블리님 책에도 에사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효과를 그러면 에사비는 어떻게 먹어야, 또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가장 효과 본 시간은 그냥 식전이에요. 식전 20분 전까지만 드시면 혈당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 혈당
을 잡으면 솔직히 내 피부도 만성 피로도 위장 문제도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기는 식전입니다. 근데 회사원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식전에 좀 마시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했던 꿀팁은, 저는 그 실험약 있잖아요. 실험약 통을 하나 사서 뭐 다이소에도 팔고 뭐 쿠팡에도 팔거든요. 저렴한데 그거 하나 사서 거기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새지 않아요. 그래서 물 한 컵은 밖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절반 정도, 한 스푼 정도를 따라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알약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액체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액체에만 들어있는 그런 마더라는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 그런 좋은 미생물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귀찮지만 이렇게 약병에 싸다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연예인 최하정 배우님도 공복에 따뜻한 에사비 식초물 한 잔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드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루틴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오일 레몬수, 그런 루틴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다가 나한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침에 그냥 공복 시에 따뜻한 물에 한 잔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새 이제 비어 있잖아요, 위장이. 그때 살짝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소화 흐름도 좋아지고 혈당 안정에도 무조건 적으로 도움은 되고요. 근데 혈당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음식이 들어가기 직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심 전에 꼭 드셔주세요. 아마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DM이나 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에사비 먹을 때 에사비가 무조건 좋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뭐냐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일단 원액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급하면 원액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아세트산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사비는 식초이기 때문에 산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물이랑 같이 드시면 조금 희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점막에 자극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그냥 원액으로 드셔버리면 위 점막에 좀 강하게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배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아예요. 치아 손상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원액으로 드시게 되면은 정말 그 치아 겉부분에 좀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좀 치아 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꼭 희석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빨대로 드세요, 가능하면. 근데 밖에서는 빨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희석하는 정도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석하는 방법은 물 150에서 200ml, 그리고 아빠수저 한 숟갈로 에사비를 한 스푼 타서 섞어서 드시면 되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신 분들은 물 양을 늘려보세요. 어차피 아세트산이 들어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식전에 드셔주시면 좋긴 한데, 혈당이 좀 과도하게 떨어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에사비랑 레몬수 중에 어떤 게 더 혈당에 좋아요? 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혈당이라는 주제만 놓고 보면은 에사비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에사비는 실제로 식전에 먹고 식사를 하신 후에 혈당을 재면 혈당이 낮다는 임상 데이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라는 주제에서는 에사비를 추천드리고, 레몬수는 말 그대로 해독, 피부, 수분 보충 뭐 이런 목적에서 추천을 제가 드리는 거였고, 올리브 오일이랑 먹었을 때 조금 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에사비 먹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근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에 뭐 여드름, 뭐 푸석함, 악건성, 턱드름, 뭐 그냥 진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저한테 맞지 않은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기도 했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야채를 되도록이면 많이 먹고 고기를 줄여서 지방을 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저도 당연히 그걸 따랐었거든요. 실제로 살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피부, 뭐 수종 냉증, 그냥 모든 게 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좀 잃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식탁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음식을 막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피부에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트러블을 제가 마사지 샵도 정말 많이 가보고 혈액순환 시키려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사지 샵에도 1,000만 원 넘게 써보고 피부과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압출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그 세트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눌러놔요. 근데 또 안 되니까 항생제를 막 먹어요. 그러면 내 위에 부담이 되니까 또 막 트러블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루틴을 반복하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침 제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환자분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에사비를 한 스푼 드셔보셔라. 속쓰림도 좋아지고 가스도 많이 줄고 그러면 피부도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에사비를 먹고 나서부터는 피부과 마사지샵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서 광이 나고 지금 현재도 선크림만 바른 상태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정도로 혈당 잡는 게 일상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피부과에 가는 돈도 마사지샵에 가는 돈도 다 아끼시는 거예요. 에사비가 당장은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어도 그런 비용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비싼 게 아니고 가성비템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갖가지 고민이 있었고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토피나 여드름 그런 트러블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신 분들은 에사비를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대형 병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이지만 병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엔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게 나랑 진짜 잘 맞네? 라는 걸 하나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짧게 걸리는 거랑 똑같죠. 사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게 좀 안 맞다 하면서 같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영양 루틴 클럽에 같이 오셔서 해보시면 조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이지만 여드름, 생리통, 허리 디스크, 수족냉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병원비도 공짜라서 사실 병원 엄청 많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약을 먹을 때랑 지금 제가 이렇게 루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양 이런 걸 챙기고 나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적인 부분 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건강 꿀팁들 여러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 두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